요즘은 삼성전자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소리 지난 몇 년간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이나 연금 계좌가 반토막 난 상태라면 그 공포는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이겠죠. 하지만 모든 판이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AI 판도를 쥐고 흔드는 젠슨 황기 삼성의 손을 잡은 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되며 반도체 제왕이 몰락했다는 비아냥 속에서 5년을 숨죽여온 거인의 복수극은 이미 모두가 삼성의 끝을 말할 때 삼성이 준비한 6세대 HBM사라는 괴물 같은 한 수가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게 될지 지금부터 그 막전막후를 공개합니다. 사실 지난 5년은 삼성전자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2019년 당시 경영진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오판했고 그 결과 HBM팀 해체라는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마치 다가올 폭우를 예상하지 못하고 튼튼한 댐을 허물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타 라이벌인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왕좌를 가로챘고 삼성은 기술의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삼성이 우리 지갑도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우리 가계 자산의 기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 주식을 던지고 떠날 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십조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삼성은 이제 끝났다. 초격차는 옛말이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가 늦어질 때마다 터져나온 위기로는 공포를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삼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친 도박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현재의 주력인 5세대 제품에 목숨을 걸고 한 줌의 점유율 싸움을 벌일 때 삼성은 아예 판 자체를 갈아엎기로 결정한 겁니다. 5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6세대인 HBM사로 직행하는 전략. 이건 사실상 회사의 명운을 거노린 베팅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했다면 삼성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나 하청업체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을 지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패키징 기술까지 통째로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식재료를 키우는 농장과 요리를 하는 식당, 그리고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삼성의 HBM사는 초당 11.7 기가비트라는 경이로운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에서 어떤 의미냐고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초고속 AI 비서가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PC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복잡한 자산 관리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이 들어간 기기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삼성의 곳간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술의 본질은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시장은 냉혹합니다. 적당한 성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손을 잡은 건 삼성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베라루빈이라는 초고성능 AI 칩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줄 파트너가 삼성의 6세대 기술력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의 위기설을 퍼뜨리던 월가의 큰손들이 이번 주 들어 슬그머니 매수 리포트를 내놓는 이유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인이 다시 일어설 때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요. 이제 삼성은 단순히 메모리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공장이자 두뇌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목을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삼성이 정말 끝났던 걸까요? 아니면 더 높게 뛰어오르기 위해 무릎을 깊게 굽히고 있었던 걸까요? 시장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방역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들이 실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 우리들의 계좌가 어떤 숫자를 찍게 될지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삼성의 6세대 HBM사 직행이라는 승부수가 단순히 운 좋게 맞아떨어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과 엔비디아의 밀월 관계, 중심에는 베라루빈이라는 괴물 같은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PC의 메모리는 그냥 저장 공간일 뿐이지만 AI의 뇌라고 불리는 GPU에게 메모리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전송 통로가 좁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죠.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5세대 HBM3 이 시장을 선점하며 승기를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싸움에 매몰되는 대신 판을 아예 새로 짜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성능의 한계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삼성은 세계 최초로 커스텀 HBM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기성복을 사입던 시대에서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설계도를 가져오면 삼성은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직접 박아 넣는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고요? 기존에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다면 이제는 메모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산을 처리해버립니다. 초당 11.7GB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쓰는 생성형 AI 모델의 답변 속도가 지금보다 5배 이상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기업들의 서버 유지 비용, 즉 전기세가 수천억 원씩 절감되는 실물 경제의 혁명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삼성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효율성에 있습니다. AI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성능 저하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전력 사용량입니다. 삼성은 이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줬습니다. 6세대 HBM사를 통해 전력 효율을 기존 대비 40% 이상 개선하면서도 데이터 고속도로의 차선은 2배로 늘려버린 거죠. 하지만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공급망의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메모리는 한국에서, 로직 칩은 대만에서, 패키징은 또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거란 지붕 아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실물 경제 데이터를 보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빅테크 기업들은 플랜 B가 아닌 확실한 메인 파트너로서 삼성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삼성 주식을 던졌던 투자자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 5년간 비아냥을 견디며 구축해온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를 지배할 거대한 요새였다는 사실을요.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하는 게 독이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면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삼성이 점유율을 회복하면 국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처장비 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메말랐던 국내 증시의 활력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자산 가치를 떠받치는 기초 체력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건넨 악수는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항복 선언에 가깝습니다. 너희의 공급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수급 구조상 삼성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독점 체제였던 HBM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다시 삼성의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기적인 등락이 아닙니다. 판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편의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삼성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귀환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이 쏘아 올린 이 거대한 공이 어디까지 굴러갈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고 글로벌 공룡들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준비한 진짜 카드는 이제부터 시작될 7세대,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인의 방역이 구체적인 수치와 기술력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이 그려가는 미래 지도,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실질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부활이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가 동시에 요동친 이유도 결국 이 거대한 자본의 회귀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삼성이 6세대 HBM사를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탈환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삼성의 몰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퍼붓던 거대 자본들이 항복 선언을 하고 다시 삼성으로 돈을 밀어 넣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독점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연금 계좌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떠올려 보세요. 삼성이 흔들릴 때 우리 모두가 느꼈던 그 막막한 공포가 이제는 기회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건 수율과 먼저 시작한 선점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세대로 넘어오면서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 업체가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칩 하단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라는 기초 설계부터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이 가진 압도적인 무기, 바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저력이 터져나온 겁니다. TSMC와 협력해야만 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은 자기 집안에서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공정이 짧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변수나 공급망 차질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요새를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글로벌 빅테크들은 리스크가 분산된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글과 메타가 차세대 AI 가속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으로 돌린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삼성의 HBM사는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전송폭이 2배로 넓어졌습니다. 도로로 비유하자면 왕복 8차선 도로를 16차선으로 편히 확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도로를 넓혔는데 통행료, 즉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AI 서버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세를 생각하면 기업들이 왜 삼성의 6세대 제품에 열광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며 곧 그들의 주가와 우리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실물 경제의 법칙입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분들에게 이제 희망을 넘어선 확신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의 실책이 오판이었다면 2026년의 성공은 설계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점유율 1위를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설계도에 삼성의 공정을 박아 넣음으로써 사실상 AI 반도체 표준을 삼성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을의 위치에서 명령을 듣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갑인 엔비디아와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가격을 결정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수급 구조도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칩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 슈퍼사이클에서 삼성의 물량 공세가 시작되면 그 이익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느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고가 수백 조 단위로 쌓이며 미래 먹거리인 로봇, 바이오, 전장 사업으로 그 자본이 재투입되는 선순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의 끝은 여러분의 지갑으로 연결됩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국내 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살아나고 소비가 진작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산 가치의 하방을 탄탄하게 지지해 줍니다. 5년 전 삼성은 끝났다고 외치던 전문가들이 지금은 왜 말을 바꾸고 있는지 그들의 논리가 아닌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거인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웃던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할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검증된 지표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승리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자, 이제 삼성의 부활과 그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 변화를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이 복수극의 최종 결말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맞이하게 될 삼성 AI 제국의 모습,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종적인 전략을 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인의 복수극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순히 잃어버린 일 위를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손잡고 탄생시킨 베라루빈 플랫폼은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 되고 있고 그 심장부에는 삼성의 6세대 HBM사가 박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설계도를 삼성이 함께 그리고 그 엔진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시장의 수급 구조를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제 삼성은 슈퍼갑의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사가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닫아 바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삼성의 공정 스케줄에 맞춰 전 세계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집계된 삼성의 반도체 재고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산하는 족족 엔비디아, 구글, 메타로 직행하고 있고 그 결제 대금은 삼성의 현금 보유고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현금은 다시 어디로 흐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실생활과 직결된 로봇과 온디바이스 AI 시장입니다. 삼성은 이제 메모리에서 번 돈을 쏟아부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과 거실의 가전제품들을 하나의 거대한 AI 생태계로 묶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내 기기 안에서 모든 비서 업무를 처리하는 초개인화 AI 시대. 그 핵심 칩셋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구워져 나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단순히 부품 판매에서 서비스와 생태계 장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삼성은 끝났다고 조롱하며 등을 돌렸던 자본들은 지금 뼈저린 후회를 하며 높은 가격에 다시 삼성의 티켓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도 이 거인의 저력을 믿고 기다린 여러분입니다. 실물 경제의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수직 상승하며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고 있고 이는 곧 우리 가계 자산의 하방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치적, 전략적 변수 또한 삼성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되는 혼돈의 시대에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는 삼성의 올인원 전략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 안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백악관과 실리콘밸리가 동시에 삼성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이 멈추면 전 세계 AI 혁명이 멈춘다는 사실을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복수극의 끝은 삼성이 다시 왕좌에 앉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좌를 부수고 스스로가 AI 시대의 토대 그 자체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6세대 HBM사를 넘어 이미 7세대, 8세대의 로드맵을 선점한 삼성의 독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기술의 격차는 다시 벌어졌고
삼성을 비아냥대던 목소리는 경외의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지루한 하락장과 끝도 없는 위기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이 거대한 반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숫자의 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 삼성의 복수가 완성된 2026년의 오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큰 승리를 위해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발톱이 드러난 지금 세상은 다시 한번 삼성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의 위기부터 화려한 부활,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실물 경제의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